배드민턴에서 이 손목과 악력 사용이 왜 중요한가? 이 배드민턴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 셔틀콕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손목과 악력을 사용한 스윙, 우리가 공을 타고 할 때 이 라켓 헤드에 힘을 전달하는 건 앞에서 뭐 기술 쓰더라도 바로 짧게 넘겨주는, 이렇게 민감하게. 마용 TV.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배드민턴에서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손목과 악력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이 손목과 악력, 우리가 공을 치는 데 있어서 이 손목과 그리고 이 악력, 잡아주는 힘이죠. 배드민턴을 오래 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손목과 악력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배드민턴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이란 운동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손목과 악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색하고 미숙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이야기 드리는 이 손목과 악력 사용은 우리 초보자분들이 배드민턴을 배워 나가면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제대로 인지를 하고 운동을 하시면 실력이 느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영상 준비했거든요. 한번 이 손목과 악력 사용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 보시죠. 마용 TV. 자, 그럼 이 배드민턴에서 이 손목과 악력 사용이 왜 중요한가 궁금하죠?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 셔틀콕에 있습니다. 셔틀콕. 이 다른 라켓으로 하는 구기 종목 중에 유독 이 배드민턴 경기는 이 둥근 공이 아니고요, 이렇게 생긴 이 셔틀콕으로 경기를 합니다. 우리가 배드민턴 공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걸 셔틀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 테니스나 탁구, 뭐 스쿼시 이런 류의 라켓으로 하는 운동들은 이 둥근 공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배드민턴은 이 셔틀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셔틀콕은 이렇게 반구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둥글지가 않죠. 이렇게 반으로 잘려진 이런 콕에 이 오리 깃털이나 이 거위 깃털을 이렇게 16개를 붙여서 이렇게 콕을 만드는데, 우리가 이 배드민턴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 셔틀콕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셔틀콕은 굉장히 가볍죠. 우리가 이 4.7에서 5.5g 그 사이에 약 5g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보시면 굉장히 가벼울 거예요. 예. 이 가볍기 때문에 이 셔틀콕은 둔하게 반응을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제가 왜 이 셔틀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손목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 전체적인 이 팔의 힘으로 공을 치는 것보다 이 셔틀콕을 이 손목과 악력으로 다뤘을 때 조금 더 이 다양한 기술들과 다양한 각도에서 이 셔틀콕을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셔틀콕이 가벼운 만큼 우리의 스윙도 이 셔틀콕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셔틀콕은 내가 여기서 가볍게 이렇게 쳐주는 것만으로도 공을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볍게. 자, 가볍게. 이 가볍게 스윙을 해도 어느 정도의 힘을 주어서 이 공을 멀리까지 타구를 하기가 쉽습니다. 가볍게 손목으로 탕. 손목과 이 악력, 이 잡아주는 악력. 지금 요거 친 거는 지금 악력만 썼죠? 잡아주는 악력. 그죠? 그리고 어떤 기술을 쓸 때 이 손목. 여기서 이제 손목이죠, 손목. 손목이 조금 들어갔죠? 이렇게. 이 팔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휘둘러 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가벼운 터치만으로도 이 공을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손목과 악력이 둔하신 분들은 이 섬세하게 다뤄줘야 되는 기술들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동작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손목과 악력을 사용하는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아마 이 기술들이 어려울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공을 저쪽 반대편으로 크로스를 놓는다고 해봅시다. 자, 여기서 이 손목과 악력을 제대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 잡아주는 힘만 가지고 이 공을 컨트롤해서 이 대각으로 이렇게 크로스 헤어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손목과 악력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 팔 전체적으로 공을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민한 기술에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둔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네트 앞에서 빠르게 찔러줘야 되는 공이 있을 때 이 손목과 악력으로 공을 치게 되면 짧고 간결한 스윙으로 공을 날카롭게 보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손목과 악력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 팔로 휘둘러서 공을 치기 때문에 이 반응이 늦거나 네트 높이에서 이 떨어지는 예민한 공에 대해서 컨트롤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셔틀콕 모양이 이렇게 둥근 공이 아니고 이렇게 깃털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양한 기술을 사용할 때, 예를 들어 우리가 헤어핀을 할 때는 이 콕을 어떻게 해요? 콕 머리를 이렇게 맞춰서 공을 이렇게 돌려주는 이 스핀을 먹인다든지, 아니면 이 드롭샷이라든지 이 공의 속도를 확 죽여줄 때
이렇게 깎아치는, 감아치는 이렇게 감는 드롭 있죠. 그렇게 공을 칠 때는 이 셔틀콕의 이 측면을 이렇게 맞춰줘서 이 공의 속도를 죽인다든지, 이 셔틀콕의 특성을 이용한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렇게 사용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손목의 어떤 각도, 그리고 이 잡아주는 악력, 그러니까 헤어핀을 할 때도 그냥 밀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일부러 스핀을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공을 툭 건드려 주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볼 터치를 할 때 이 양력으로 잡아주는 이 컨트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기술들을 사용할 때도 이 손목이 부드럽게 사용이 되지 않으면, 이 악력이 사용되지 않으면 이 공을 컨트롤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체적인 팔로 휘두르는 스윙보다 이 손목과 악력의 스윙을 중점적으로 공을 치셔야 되는 겁니다. 마용 TV. 자, 그리고 배드민턴에서 손목과 악력을 사용해야 되는 두 번째는 바로 이 스윙 속도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스윙 속도를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이 손목과 악력 사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 스윙 속도를 만드는데 필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냐,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공을 제가 저 뒤에까지 강하게 치려고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스윙은 이 손목과 악력을 잡아줘서, 자, 공을 이렇게 때리는 스윙이에요. 첫 번째 스윙은. 자, 탕. 자, 두 번째 스윙은 이 손목과 악력이 사용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팔의 스윙만으로만 이제 공을 치는 겁니다. 자, 다시 보세요. 첫 번째는 이 손목과 악력, 이 잡아주는 느낌, 그죠?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 팔로 휘두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휘두르는 거죠. 자, 구분이 되시나요? 자, 손목과 악력을 사용한 스윙, 그죠? 자, 두 번째는 팔. 여러분들은 보셨을 때 어떤 스윙이 조금 더 힘이 있다고 느껴지셨나요? 어떻게 구분이 가시나요? 이게 카메라에 잡히는 모습이 구분이 잘 안 가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스윙 속도를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부분이 이 라켓 헤드를 빠르게 움직이게끔 이 반응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스윙 속도가 빨라야 이 공의 파워가 나오는데, 그렇게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만약 내가 공을 칠 때 나의 힘이 이 어깨 쪽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깨가 나오는 속도가 빠르겠어요? 아니면 손목이 나오는 속도가 빠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을 칠 때 이 어깨로 이렇게 휘두르는 스윙을 하는 게 빠르겠어요? 아니면 이 손목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속도가 빠르겠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손목으로 스윙 속도를 만드는 게 빠르겠죠. 그러니까 공을 칠 때 이 몸통이나 어깨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공을 따라가는 이 연결 동작으로서만 연결을 해주시고, 공의 속도를 만드는 건 손목과 악력입니다. 우리가 이 손목만 사용해도 이 스윙 속도를 강하게 낼 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에 이 잡아주는 악력까지 들어가 줘야 이 공을 빠르게 스윙을 만들어서 타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공을 타구할 때 이 라켓 헤드에 힘을 전달하는 건 우리 손목과 악력이 마지막,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힘이 발생을 할 때 몸통에서 자, 팔꿈치로, 그리고 이 마지막엔 손목, 그리고 악력으로 전달이 돼야, 그러니까 결국의 힘은 마지막 이 손목과 악력의 힘 전달이 돼야 이 공이 힘있게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 공을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드라이브를 타고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 동작을 만들어서 어깨를 빼놓죠. 자, 빼놓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이 날아오는 타점 지점을 잡아놓고, 자, 스윙의 힘이 순차적으로 이 마지막 이 손목과 악력까지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손목과 악력이 사용이 되면서 공을 쳐야지 강하고 빠른 스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이 손목과 악력을 제대로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마지막에 이 잡아주는 이 손목과 악력을 사용을 못 하고요, 어깨에 힘이 들어간 상태, 그러니까 이 속도를 올려야 되는데 어깨의 속도를 올리려다 보니까 공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드민턴은 이 손목과 악력을 사용하는 게 강한 스윙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마용 TV. 그럼 여러분들이 손목과 악력 사용 왜 중요한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 셔틀콕은 가볍기 때문에 가벼운 셔틀콕을 민감하게 다뤄줘야, 우리가 이 예민한 스윙을 해줘야 공의 컨트롤을 잘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강한 공을 때리기 위해선 이 힘이 어깨에 집중된 스윙이 아니고 이 손목과 악력에 집중이 된 스윙을 해줘야 빠른 스윙을 만들어서 강한 타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배드민턴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라면 처음에 뭐 배우죠? 이 손목 스냅 운동 배우죠? 이걸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손목 스냅 운동은 우리 배드민턴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손목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손목 스냅 운동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테니스를 친다고 해볼게요. 이 손목으로 공을 때릴 수 있을까요? 이 테니스 라켓으로 공을 이렇게 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테니스 공은 굉장히 묵직하죠. 그리고 실제로 공이 날아오는데 이 공을 손목으로 때리려면 손목 나갑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공을 보내기도 힘들어요. 배드민턴을 치듯이 이 테니스를 친다. 전혀 맞지 않겠죠? 테니스예요. 테니스 공이 이렇게 날아오는데 손목과 악력 가지고 이렇게 공을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손목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배드민턴은 셔틀콕이라는 특성을 가진 그런 공으로 이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가볍다. 가벼운 만큼 우리의 스윙도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이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손목 스냅 운동을 많이 하시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스윙을 배우고 이 공을 타고 할 때는 내가 이 팔로만 휘두르는 스윙으로 하면 안 늘어요, 실력이. 예, 이렇게 팔로만 휘두르려면 안 냅니다. 실력이 안 늘어요. 이 배드민턴은 뭐다? 손목과 악력이다. 공을 치실 때 자꾸 이 손목과 악력을 잡아주는 느낌을 빨리 깨우치셔야 돼요. 만들어서 손목 악력, 만들고 손목 악력. 자, 손목과 악력을 사용한다고 해서 스윙을 이렇게만 하면 안 되겠죠. 이 전체적인 스윙을 만들어내면서 손목과 악력을 이용한 타구, 이 과정이 만들어질 때까지 좀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손목 스냅 운동 많이 연습하시고, 그리고 오버헤드 스윙을 했을 때도 이 손목과 악력을 이용한 타구를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빨리 깨우칠수록 여러분들 실력 향상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게임 뛰시다 보면 이렇게 밀리는 공들 있잖아요. 밀리는 공. 이거 팔로 이렇게 휘두르면 이거 못 나가요. 안 나가요, 공이. 그러니까 이 손목과 악력을 사용 못 하시면 이 밀리는 공들 다 뒤로 못 걷어내는 거야. 이게 왜 못 걷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밀린 상태에서는 이 손목과 악력을 사용해야 공을 멀리 보낼 수가 있거든요. 팔로는 못 보냅니다. 여기서 뭘 해야 돼요? 이 잡아주는 악력과 이 손목의 사용. 잡아줬죠? 이 잡는 스윙이 돼야 이 공을 멀리 쳐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잡는 스윙은 뭐다? 곧 이 빠른 속도를 만들어내는 스윙이다. 잡아서. 팔은 둔하죠? 아마 이 테니스 같은 공은 이 팔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정감을 가지면서 공을 타고 해야 되지만 우리 배드민턴은 가볍잖아요. 터치만으로도 간다. 그러니까 손목과 악력을 이용한 타구를 이해를 빨리 할수록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중급자, 상급자 이렇게 넘어갈수록 이 네트 플레이라든지, 그죠? 우리 네트에서 플레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네트에서 중상급자 분들은 네트에서 이렇게 막 너무 휘둘라고 하지 마시고 이 네트에 가깝게 붙은 공일수록 우리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줘야 돼요. 이 붙었는데 이거 휘둘러서 치면 이거 웬만해서 아웃 나오고 이 앞에 있는 공 컨트롤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손목과 악력만 사용해서 이렇게 컨트롤 해주는, 짧게, 그죠? 공을 치면 다음 공을 바로 볼 수 있게 스윙을 어떻게 해요? 지금 짧게 잡았죠? 하나, 짧게, 그죠? 그리고 앞에서 뭐 기술 쓰더라도 바로 짧게 넘겨주는,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이 앞에서 그냥 막 휘두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 휘두르면 공 컨트롤도 안 될 뿐더러 내가 친 공이 빠르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준에 올라가는 경기를 할수록 이 잡아주는 이 손목과 악력의 스윙을 많이 활용해서 공을 쳐야 된다. 마용 TV.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초보자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 공을 치실 때 손목과 악력을 충분히 활용해서 공을 칠 줄 아는 그런 동호인분들로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